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국내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을 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말이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적 완화인 돈풀기 정책을 들어갔어요. 즉 무제한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결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요. 지난달 기준금리를 0.5%를 전격 인하시키면서 사상 최저치인 0.75%를 기록한 뒤 지금 두 달째 같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9개 경제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방송한 내용들이 그 한국은행 경제 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요,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 미국은요 3주간에 걸쳐서 실업자 수가 1,70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즉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요 6월 말경에 미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경우 말이죠. 일자리가 이번 사태 충격으로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통계청이 말이죠. 40여일 동안입니다. 일자리가 101만 개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의 실업률도 전월 5.6%에서 7.8%로 무려 2.2%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유로 지역은요,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휴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경제 활동이 유로 지역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이번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내린 전국의 봉쇄령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제 타격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도시가 봉쇄되고 공장 가동 중지 등으로 지금 중국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부진한 경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IMF가 올 1월에 세계 경제 성장률 3.3%를 예상했죠. 그리고 지난 2월 20일에는 3.2%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IMF가 충계 미팅을 앞두고 이번 사태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여파와 관련해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170개국 이상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경제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내수 및 해외 거래입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 모두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중에 수출은요 469억 달러 통관 기준이 되겠는데요. 석유 제품이라든가 기계류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월 중에 경상수지는 64.1억 달러, 전년 동월 38.5억 달러에 비해서 흑자 규모가 확대가 되는데요. 아마 3, 4월에는 흑자 규모가 상당히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생산활동 및 고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는 생산이 감소됐고요.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역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2월 중에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9만 2천 명이 늘어 전월 56만 8천 명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의 종합 의견과 제가 총평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는 이번 사태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설비 투자는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경제 성장률은 2월 전망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성장 흐름은 이번 사태의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국내외에서의 적극적 경기 대응 정책, 중국 경제의 빠른 정상화 등은 상방 리스크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런데 역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면서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 얘기했죠. 제가 볼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글쎄요, 0%대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말이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마이너스 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6.7%,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마이너스 3.0% 등 해외 경제 분석기관들도 앞다퉈 역성장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전망대로 한국의 경제가 쪼그라든다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685개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 20.9%나 달합니다. 무려 143개 기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못 내는 기업만 해도 말이죠, 무려 우리나라 한계 기업이죠, 즉 좀비 기업이 무려 57개 기업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요,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위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국내 위기와 국외 위기가 결합된 중첩복합 위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량 실업과 폐업이 속출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1980년대 중남미 외환위기,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성장했던 중국과 인도 역시 올해는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크나큰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언제 끝날지, 새로운 감염 확산이 억제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야말로 금융 안정 및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